오늘의 전국 현안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부터 좀 꺼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할지 여부가 사실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 내놓았던 윤리위의 이례적인 성명문이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 삼척동자가 읽어도 그거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 예. 아니라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이 뭐 대체적인 관측이었고요. 예. 예상대로 된 거고요. 그런데요, 이 전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이런 강경 발언들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 뭐 당 내에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그 행위에 대해서 네.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정말로요? 비대위를 어떻게 운영하고 다음 차기 당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게 제일 큰 이슈가 되어 있지. 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팩트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이 문제는 정확하게 팩트를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이걸 폭로한 사람이 우리 당이나 우리 당원이 아닙니다. 가세현 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폭로를 한 것이거든요. 작년 11월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작년 11월에 폭로를 했고 이 문제를 또 고발을 한 사람들은 가세현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라고 하는 민간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이거든요. 네. 즉 저희 당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나 누구가 폭로를 하거나 고발한 일이 없는 즉 이준석 개인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이제 물고 들어가는 것이죠. 네. 자기 몸집을 키우고 이슈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금 제기한 지 이제 2주째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쯤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법원에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당내에 있는 많은 그 율사 출신 의원들은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당헌 96조에 비대위가 출범하는 세 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당 대표 거리인데 이건 아니라고 결론이 났고요. 거리는 아니니까. 두 번째가 비대위의 권한 상실이고요. 세 번째가 기타 비상 상황인데 예. 애초에 기타 비상 상황에 이미 해당한다. 6개월 징계는 이렇게 봤던 것이고 혹시 몰라서 이하 두 번째에 있는 비대위 권한 상실 이걸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당헌도 개정을 했고 네. 당헌에 대한 유권 해석권을 가진 게 상임정국위인데 상임정국위에서 이미 비상상황이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하기는 어려운 요건은 다 갖춰놨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어제죠. 이준석 전 대표가 YTN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네. 2개월 직무정지 받은 거에 대해서 바로 가처분 신청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8일 만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제 보통 언론에서는 바로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처분이라는 건 정말 네. 정말로 재판부 마음입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요, 목소리 좀 거칠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비유하면서 오늘 또 이 탄원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 법원에 낸 탄원서 저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검투사 황제, 비겁한 황제에 비유했고 또 절대자에 비유했고 신군부에 비유를 했어요. 또 이준석 대표는 이 탄원서를 국민의힘에서 공개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전 대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누가 입수를 해서 공개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문제이고요. 예. 말이 자꾸 거칠어진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커뮤니티에서 관심도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점 더 말이 거칠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우리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그렇죠.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모두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디에 바뀐 사람이 없어요. 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걸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 또는 당 지도부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죠. 11 내년 1월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징계가 내년 1월에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물었더니 11월쯤에 이제 앞서 글래디에이터에 비유하면서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새로운 무언가가 터질 것이다 이렇게 비유한 것 같죠? 지금 현재 이 대표의 피로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언론들도 매일 지금 이 대표의 입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오늘은 뭐 하나, 내일은 뭐 하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지금 굉장히 위험 수위까지 오고 있는데 네. 저는 레드라인을 안 넘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지금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필요하다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자, 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는 문제, 그리고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문제, 여야 모두 특별감찰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먼저 박수영 의원님. 이게 조건이라기보다는요. 예. 민주당이 우선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 번도 특별감찰관 얘기도 꺼내지 않고 임명하지 않았던 네. 거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갑자기 하자는 건데 우리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자고 하는데 왜 하자고 하느냐? 법대로 하자 이거거든요. 법대로 하려면 빠진 게 또 북한인권재단이 있거든요. 예. 북한인권재단은 법이 이미 통과된 지 오래됐는데 5년 내에 임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 둘 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조건으로 연계시켰다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를 정상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네. 저희 당의 주장인 것이죠. 그렇군요. 신경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석수 감찰관 파동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하여튼 문정부도 그렇고 제가 문정부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 인권재단하고 연계가 됐고 이게 공수처하고 또 연계가 돼 있었어요. 예. 공수처 하느라고 이걸 미처 못했다 그러는데 특별감찰관 하고요. 북한 인권재단 국가교육위원회 이건 또 이거대로 하고요. 일을 처리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저희가 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대통령께서 대선 중에도 특별감찰관을 꼭 네. 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안 하겠다고 도망가거나 또는 전 정부에서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동훈 법무장관, 최강욱 민주당 의원 어제 법사위에서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법사위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개인적인 악연을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법사위가 열리기만 하면 예, 이런 예. 모습이 생겼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애초에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한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건의 지금 기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10월 구형도 받은 상황이고요. 세 건이나 본인이 피의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법사위라고 하는 법무부와 검찰청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배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네. 이건 윤리상 맞지 않는 것이죠. 다른 상임위로 배속을 시켰어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이에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네. 여기에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입니다. 먼저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이 뭔지 신경민 의원께서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어떤 이게 조항입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국민투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가 진행되는데 약 110만이 조금 넘는 전당원이 있습니다. 100만이라고 잡고 우리가 거칠게 얘기하면은 16만 명 정도만 찬성을 하면 당을 뭐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게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우상호 위원장 말로는 5만에서 7만 정도 되는 이른바 이제 개딸 당원 숫자 이렇게 5만에서 7만 정도 되는 당원 숫자로 결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당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15%, 16%를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당이 만약에 거꾸로 간다고 그래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잠깐. 글쎄 뭐 초지일간 저 인천 계양에 셀프 공천할 때부터 당 대표 거쳐서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까지 목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 지키기. 이거 하나로 당이 뭐 완전히 그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뭐 벼랑끝 전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